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이제 모두 마무리하게 됐는데 오늘 발표한 2명의 장관 후보자 역시 안철수계 인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차 인선에서 안철수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설명을 충분히 다 했다면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3차 인선을 하면서 1기 내각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인사를 보면서 그 쇼크는 있었습니다. 네. 쇼크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감동은 없는 인사였다. 아, 왜냐하면은 감동을 주려면은 일단 통합이라는 개념, 네. 통합이 반영이 되는 탕평 인사여야 되는데 그렇군요. 별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예.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좀 네. 활기가 넘치는 인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감동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파워 엘리트 하면은 서울대 출신 60대 남자 네. 그 소육남이 그대로 다시 돌아온 인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하다. 아무리 실력 위주에 쓰려고 그랬다고 해도 과연 윤석열 표 공정이라는 실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존의 기득권 혹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공정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였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에도 안철수계 인사는 없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 인사들이 배제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답했을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분과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뭐 거기에 안 나오신 걸 가지고 뭐 일정을 취소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신 모양인데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게 기자들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볼 때는 실제로 갈등이 꽤 큰 상황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 위원장 측에서 그동안 문제를 삼은 것이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추천 인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이 하나고 또 두 번째가 그 논의 절차에 아예 배제됐다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 네. 이런 것들이 그 불만 요인이었는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해명을 들어보면은 여러 사람한테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능력 위주로 따른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검증 과정에서 걸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답을 있었고요. 두 번째 논의 절차에 배제됐다라는 것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독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뭐 반발하거나라는 특이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윤 당선인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안철수 위원장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들을 부추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2차 내각 인선 발표 직전에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가 그렇습니다. 2차 인선 발표고 3차 인선까지 안철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불만이 있지만은 그 인수위원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 구성원들의 불만을 부추길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는 침묵 혹은 자맹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침묵하고 가만히 두고 보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과연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아마 안철수 위원장도 숙고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만찬에 이어서 오늘 오전 공식 일정도 취소를 했잖아요. 그렇게 인선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 인사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위 그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그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때가 있다는 그런 그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쪽은 다 JP한테 그랬었죠. 자민련 쪽에 줬었잖아요. 그런가 했더니 뭐 그냥 완전히 지금 거의 팽당한 모습 아니에요. 뭐 합당을 해봤자 가서 뭘 할까 싶어요. 그거 안철수 그래서 대표의 안 입장이 됐어요. 굉장히 지금 딱해요. 네, 네. 유인태 전 의원이 안철수 위원장 뭐 딱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팽당했다는 게 토사구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DJP 연대와 또 이번 그 후보단이라가 차이점이 있다라면 DJP 연대 때는 총리를 JP로 한다. 그리고 경제부처는 그 김종일 총리 그 총재가 추천한 인사로 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번 두 사람의 합의에서는 그런 합의는 없었습니다. 예.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종이 조각보다 더한 나를 믿어달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그 신뢰, 전적인 믿음이 깨졌다,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칩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있을 겁니다. 네. 네, 하지만은 이것이 장기화될 때 공동정부 운영 자체가 무산되고 깨지는 것까지로 갈 가능성은 지금 단계에서는 차단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개인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예. 두 사람의 후보단이라는 것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중도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이 합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수 정당의 그 외형을 지평을 넓힌 거거든요. 예, 예. 그것을 토대로 새 정부가 출발을 해야지 여기서 또 쪼그러드는 상태에서 시작부터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것은 크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 좀 불행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도 사실 실무 협상 다 마치고 이제 합당 선언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정 중단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정은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예. 물론 통일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중단이 됐는데 여기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 지난 몇 년간 행태를 보면은 선거에 패배합니다. 네. 패배하고 비대위를 구성을 하죠. 네. 그러면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그걸 토대로 이제 변화하는 몸부림을 보이려고 하다가 또 지나면은 비대위가 끝나면은 다시 원위치 합니다. 그랬군요. 다시 보수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탄성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또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선거 때는 중도를 지향한다, 개혁을 지향한다고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보수화되는 그런 과정들은 막아야 된다. 예. 그것을 막는 중요한 매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안철수 위원장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합당 과정에서 덩치 자랑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런 갈등 과정이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때도 당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과 비슷한데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 차례 만났다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안철수 위원장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주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풀어야 되는 몫이 가장 크죠. 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이 발휘되는 그런 그 기준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누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추천도 받고 혹은 뭐 물색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강구해야죠. 뭐 구체적인 인물을 딱 찍어가지고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고요. 이낙연 차출론이 나옵니다. 서울 지역 가령 뭐 의원들이나 또는 뭐 여러 정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추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또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지가 아주 없는 건 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가는 비행기표 끊어놓으셨다고 그러던데요. 그야 뭐 그날까지 안 가면 뭐 큰일 나나요? 해야 그건 할 된다. 의무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오전 시장 대항마로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저희 뉴스큐에 출연해서 이낙연 전 대표 카드보다는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로 출마로 결정이 될 것이다. 후보로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카드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전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먼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서 경선하자, 송영길 전 대표는 경선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선하자 절대로 그럴 리는 없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자리를 비켜주면은 아마 추대로 그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인터뷰에서 유인태 전 의원 인터뷰에 예, 예. 나왔지만 예. 비행기표 미국 가는 비행기표 끊어놨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 1989년에 신문사 도쿄특파원에 내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평화민주당 김대중 당시 총재가 호남에 지역구 줄 테니까 그거 가지 말고 출마해라라고 권유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도 예. 당시에 이낙연 도쿄특파원 내정자가 부인도 교사인데 그만두고 네. 가겠다라고 만류를 뿌리쓴 적이 있거든요. 예. 과연 지금 미국 유학 연수를 앞두고 있는데 DJ의 권유도 아니고 네. 그렇군요. 그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일까 가능성이 저는 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의 사진이 SNS를 통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올린 건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의 SNS를 통해서 나온 건데 이게 조만간 이재명 상임고문도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헤어 디자이너가 자신의 SNS에서 올린 이재명 고문의 사진들이 지금 관심을 끌리는데 안경 벗고 흑발입니다. 그러네요. 과거에는 이재명 하면은 상징되는 게 백발이었는데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한 흑발로 바꿨거든요. 네. 잠깐 이제 바꿨다가 다시. 그렇습니다. 예. 나름대로 젊음, 패기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시 흑발로 바꾼 것을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단장도 새로 하고 정말 정치 활동 재개하는 것 아니냐, 예. 기지개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대목인데 그래도 조금은 좀 이른 감은 있고요. 네. 그래도 아마 지방선거 때 각지에서 이재명 고문을 이렇게 초청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SOS가 그 본물을 이룰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지층이 강력히 요구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그때가 바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오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했는데요. 김진태 전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윤심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공관위원들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아니다. 우리는 부담이고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냥 있는 대로 했다. 그 김진태 전 의원을 널어진 것은 경선 기회도 안 진 것은 과거 발언들 그러니까 5.18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태 전 의원으로서는 상징되는 것이 강성 친박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태극기 부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활동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황상무 전 앵커가 되는 것이 그 동안의 캠프 언론 전략기획단장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당시에 TV 토론을 좀 많이 도와준 그랬군요. 그런 인연이 예.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그런 요인 그 상식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사람 밀어 이렇게 지시는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예.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은 밑에서 공관위원들이 알아서 윤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발언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합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해권에 딱 맞는 최측근 인물이면 물론이고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로 읽힐 뿐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하면서 야당의 반대를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다 예상하고 지명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 민주당은 반발이 아주 극심할 거고요. 예.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반발이 극심합니다. 돌이켜 보면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절에 예. 한 차례 청문회가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 그 무산되니까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 별도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 며칠 예. 지나서 인사청문회를 가까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인사청문회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됐지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임명을 강행을 했었죠. 한동훈 후보자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민주당은 자칫하면은 청문회 할 필요 없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공세를 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선택한 걸 보면 정치적 대립 피하지 않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해나갈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인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상민 후보자를 임명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수사 부분들 그리고 과거사 청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의 최측근을 앉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자신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드라이브가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이 강대강 대치로 전국의 아주 냉각을 불러일으킬 위험 요소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